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 출신의 카를라라고 합니다. 저는 여자 격투기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요한 대회가 끝나서 저희 팀원들에게 휴가가 주어졌는데요. 저희는 늘 휴가만 바라보며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뎠기에 너무나도 신났고 미리 약속해뒀던 단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한국이라는 선택지밖에 없었는데요. 저희는 웬만한 국가들은 전부 경험해본 상태였고, 마침 한국행 항공권이 특가로 나왔길래 금전적인 여건상 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많고 많은 국가들 중에 굳이 한국으로 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싶어 불만이 들었고, 한국에 갈 바엔 차라리 국내 여행이나 옆 나라인 스페인에 가겠다는 남동생의 비웃음을 들으니 더욱 짜증이 솟구쳤어요. 그러나 이미 항공권은 예약된 상태고, 그렇게 저는 기대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뜻하지 않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팀이 한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자마자 웬 하얀색 천막들의 사람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알고 보니 한국의 공항 입구에서는 검역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던 거 아니겠어요? 한국은 최근 폭증한 빈대 및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검역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심지어 비행 중 갑작스러운 고통을 호소하는 승객들을 위해 건강검진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사실 포르투갈에서도 최근 들어 늘어난 빈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포르투갈 정부 측에서는 방역 등의 조치를 취하긴커녕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물린 부위를 긁지만 않으면 괜찮다며 비닐 장갑을 끼고 수면을 취하라는 황당한 발표만을 거듭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애초에 공항에서부터 철저한 방역을 통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해균과 전염병을 막고 있다니, 이 나라는 시스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검역소는 그렇다고 쳐도 저는 한국이 공항 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간이 진료소를 구축해 놓았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포르투갈에서는 아픈 승객이 포르투갈 공항에 입국할 경우 그저 중국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만들어뒀던 격리소에 처박아둘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강제로 출국시켜버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공항에서마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간호사에게 말을 걸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를 물어봤죠. 그러자 한국인 간호사는 인천공항 내에는 대형 병원이 존재하고 약국까지 여러 개 존재하기에 이러한 공항 내 건강검진 서비스와 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도통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포르투갈에는 포르투나 리스본 같은 대도시가 아니면 이러한 대형 병원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는 데만 최소 1,000만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드는데요. 그래서 격투기 선수인 저는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져라 맞고 와도 건강검진은커녕 약 처방조차 제대로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저 흔한 공항 서비스로도 쉽고 저렴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다니, 저는 한국의 놀라운 의료 인프라에 혀를 내두르며 아무래도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모범적인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인프라에 어릿빠진 채 공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한국의 KTX 기차를 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KTX 기차를 타기도 전에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완전히 반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흉물스러운 낙서로 빼곡한 포르투갈의 기차와는 달리 한국의 기차는 낙서는커녕 때 한 톨도 없이 아주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기차는 단 1분의 지각도 없이 정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에는 기차의 노후화 문제로 하루에도 몇 번씩 기차의 엔진이 멈춰버리고 기차역을 고의로 훼손하는 무정보주의자들 때문에 기차가 수시간씩 연착되는 건 기본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기차는 애초에 전광판으로 도착 예정 시간을 정확히 고지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러한 약속 시간을 지키는 믿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팀 동료 엘레는 한국인들은 추운 겨울철에 몸을 덜덜 떨면서 기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겠다며 부러운 감정을 내비쳤는데요. 그녀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승객들의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 아예 전광판 시간 자체를 위조해서 마치 기차가 별로 늦지 않은 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만은 정시성을 지킬 수 있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에 엄청난 감탄을 한 채 KTX에 탑승했어요. KTX는 좌석 간의 간격도 굉장히 여유로웠고 시트도 인체공학적인 고가의 시트를 사용했는지 정말 앉는 순간부터
이게 기차 좌석이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심지어 KTX는 객실마다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실내 공기가 무척이나 쾌적하다는 것을 곧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의 기차는 이게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열차인지 가축을 실어 나르는 열차인지 모를 정도로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좌석을 배치해 놓은 게 현실인데,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인지 포르투갈의 일부 기차의 경우는 폐쇄공포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탑승이 불가하다고 미리 고지까지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무엇보다 놀랐던 건 바로 한국인들 그 자체였는데요. 한국인들은 질서를 지키며 차례차례 기차에 탑승하더니 이내 자신들의 좌석에 맞게 기차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낑낑대며 짐 보관함에 짐을 올리려는 노약자들을 본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발벗고 나서서 노약자들을 도와줬거든요. 저는 이게 바로 선진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구나 싶어 약간의 부끄러움마저 느꼈는데, 포르투갈은 한국의 모습을 발끝만큼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포르투갈의 승차권에도 좌석이 정해져 있지만 포르투갈인들은 그저 막무가내로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뿐입니다. 이를 승무원에게 항의해도 그런 것 가지고 유난이냐며 그렇게 예민하면 돈을 더 내고 특실로 가라는 황당한 답변만을 받을 뿐이죠. 엘렌도 자신이 직접 고르고 예약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기쁜지 연신 설레하며 드디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다는 이상한 말까지 중얼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즐거운 기차 여행을 즐기던 중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엘렌이 파티를 위해 가져온 숙성 수제 와인을 확인해 보려던 그 순간 뚜껑을 염과 동시에 와인이 그대로 터져버리고 말았거든요. 다행히 엘렌은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옷과 얼굴은 와인으로 빨갛게 물들고 말았고, 그녀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상황을 파악한 엘렌은 자신이 제일 아끼는 옷을 버리게 생겼다며 이번 여행은 망했다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사실 격투기 선수로서 통 꾸밀 일이 없던 저희는 매번 체육복만 입다가 모처럼 예쁜 옷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왔는데요. 그런데 한국 첫날부터 봉변을 당해서 옷까지 버리게 생겼으니 그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소란에 저희에게 달려온 한국인 승무원은 영어를 구사하며 저희 보고 잠시 따라오라는 황당한 말만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녀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저는 별 생각이 다 들었죠. 지금 약간의 소란을 일으켰다고 저희를 기차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직원은 곧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말을 건네왔습니다. 그녀는 엘렌에게 옷을 벗으라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 한국인 직원이 미쳤구나 싶어 화를 내려던 찰나 기차칸 한편에 놓여있는 딱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세탁기를 보고 그대로 벙찌고 말았습니다. 세탁기 옆에는 직원 전용 유니폼까지 구비되어 있었고, 아무래도 그녀의 말은 엘렌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라는 말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승무원은 이미 반쯤 넋이 나가 있는 저희를 2번 놀라게 하는 말까지 건넸는데요. 가끔 첫차 시간대부터 막차 시간대까지 쉬지 않고 운영되는 열차에 한해서는 세탁기가 구비되어 있는 열차로 운행하곤 합니다. 원래는 장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해둔 세탁기지만 몇 년 전부터는 승객분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 세탁기는 건조 기능까지 있으니 금방 옷을 말릴 수 있을 겁니다. 세탁기는 포르투갈의 웬만한 가정집에서는 구비조차 못하고 있는 고급 가전제품인데 어떻게 한국은 기차에 고급 세탁기를 구비해둘 수가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저는 건조기 기능이 들어간 세탁기는 난생 처음 봤기에 그저 놀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차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한국의 인프라가 엄청나게 놀라웠고, 이내 집에 세탁기가 없는 저는 코인 세탁방에 가기 귀찮아서 몇 달째 빨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고급 세탁기를 사용해보고 싶은데 혹시 여분의 옷 하나만 더 빌려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건넸는데요. 한국인 직원은 그저 농담도 참, 설마 건조 기능이 있는 세탁기를 처음 보는 건가? 라고 말하는 듯한 어색한 미소만을 보이며 제 부탁을 그저 장난쯤으로 여길 뿐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엘렌의 더러워진 옷은 정말 조금의 흔적도 없이 깨끗해졌고, 한국인 직원은 세탁기 옆에 비치된 파우더룸을 가리키며 화장이 지워진 것 같은데 원한다면 이곳에서 화장을 고쳐도 좋다는 친절까지 베풀어 주더라고요. 포르투갈이었다면 황급히 직원이 달려와 열차 시트가 더러워졌는지부터 확인하고 승객의 상태는 신경조차 안 썼을 것이 분명하지만 한국은 서비스 인프라조차 포르투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놀라웠던 한국의 기차에서 내렸고 기차역을 빠져나오기 위해 통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의 기차역은 제가 생각했던 기차역과는 너무도 달랐거든요. 원래 유럽의 기차역은 너무나도 낡아서 천장에서 녹물이나 구정물이 줄줄 새고 있고 노숙인 텐트가 이곳저곳 설치되어 있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기차역은 노숙인은커녕 ATM 기계나 가게의 야외 가판대 등 치안이 좋은 곳이 아니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시설들이 즐비해 있어서 아무리 봐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차역 내부에는 승객들이 일행을 기다릴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 공간을 설치해두기까지 했는데 한국인들은 이곳에 무료 콘센트를 이용하며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휴대폰을 만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유럽에서는 엄청난 우범 지역이 한국에서는 그저 하나의 복합 문화시설처럼 쓰이고 있다는 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움도 잠시, 이곳의 수많은 한국인들이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도대체 저 책들은 어디서 난 것일까 궁금해하던 그때 엘렌이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카를라, 저기 봐.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게 있을 수가.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그저 평범하게만 보이는 서점 하나가 있었고 저는 서점 하나에 호들갑을 떠는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물론 기차역에 서점을 구비해둔다는 것은 포르투갈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점이 생김과 동시에 근처에 노숙인들이 몰려와 서점을 순식간에 털어버리고 책들은 그저 폐지수거 고물상에 헐값에 팔리고 말 거거든요. 그러나 한국이 그간 저희에게 보여준 놀라운 모습들에 비한다면 고작 서점 따위는 그렇게 소리를 지를 만한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엘라는 이내 도통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제대로 보라고. 저기 무인 도서대여라고 쓰여 있잖아.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껏 서점이라고 알고 있던 것은 한국인들이 자율적으로 책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해놓은 무인 도서관이었고 이곳에서 책을 읽고 있던 한국인들 모두가 이 무인 도서대여 시스템을 이용해서 책을 빌린 거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의 양심에 맡긴 이러한 유토피아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휴게소 책상 이곳저곳에 주인 없이 덜렁 놓여있는 고가의 노트북들을 보고 이 나라는 애초부터 이해할 수가 없는 나라였구나 싶어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죠. 한국인들이야말로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었고 이 나라는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조차 전 세계 최고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이 믿기지 않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제 한국행을 비웃던 남동생에게 보냈고 남동생은 이건 분명 유튜버의 몰래카메라일 거라면서 이런 걸 믿는 제가 멍청한 거라는 말을 건넬 뿐이더라고요. 저는 그의 반응에 포르투갈의 현실을 깨달았고 한국 같은 초선진국이 되기엔 포르투갈에겐 아직도 100년은 이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던 그때 웬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한국인들의 주인 없는 노트북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고 이내 빠른 속도로 기차역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행동에 역시나 그렇게까지 이상적인 국가가 존재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약간의 실망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콘센트에서 충전 중인 주인 없는 전자기기를 모조리 가방에 담고 도망가려고 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턱의 잽과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려버렸습니다. 운동선수로서 불의를 보고 참을 수가 없기도 했지만 그렇게나 사람을 설레게 했던 한국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주먹이기도 했죠.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그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그렇게 전자제품들은 주인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 손목인대였어요. 저는 대회에서 혈투를 벌이느라 손목인대를 크게 다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준비 운동도 없이 도둑을 잡느라 다친 인대가 악화된 모양이었죠. 갑작스러운 소란에 몰려든 한국인들 사이로 저는 잠시나마 영웅이 되었지만 손목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저도 똑같이 주저앉아 고통에 신음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인 몇 명이 제게 영어를 사용하며 상태를 묻더니 이내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들을 따라 이동하긴 했지만 사실 약간의 걱정도 들었습니다. 혹여라도 이들이 아까 전에 도둑과 한패이고 저에게 보복을 하러 데려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이 한국인들은 이미 저희를 둘러싼 상태였고 저희가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따라 약 3분 정도를 이동한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은 분명 그저 평범한 기차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웬 병원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병원은 기차역 안에 있었음에도 꽤나 전문적인 장비와 체계까지 갖추고 있는 듯 보였는데 병원 직원은 제 상태와 증상을 체크하더니 이내 예상 대기 시간까지 알려주는 매우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차를 탔을 때처럼 저는 예상 대기 시간을 1분도 넘기지 않고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니 저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마치 신이라도 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포르투갈에서는 제 다친 손목의 상태를 봐줄 병원조차 제대로 없어서 그저 동네의 무면허 의사에게 손목인대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했거든요. 포르투갈에서는 이러한 야매 의사마저도 몹시 귀해서 이 의사마저 없다면 저희 마을 사람들은 반나절은 기차를 타고 대도시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당국은 이러한 야매 의사들의 존재를 알고도 사실상 눈 감아주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한국의 의료 수준은 정말 차원이 달랐고 저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 매우 전문적이고 신속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이건 인대 손상이 아니라 힘줄이 손상된 경우라며 제게 소염진통제 그리고 보조장갑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포르투갈에서 잘못된 치료를 이어나갈 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신속하고도 정확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만족한 채 병원비를 지불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줬던 한국인들이 도둑을 대신 잡아줘서 고맙다며 병원비를 전부 지불하고 간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경찰 조사 결과 도둑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고 저는 한국 경찰서의 표창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표창장을 받으면서 표창장 대신 한국 시민권을 주면 안 되겠냐는 말까지 건네봤는데요. 경찰들은 제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지 그저 허허 웃을 뿐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간절한 진심이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